여러분, 성경적인 원칙과 시민으로서의 책임, 이 두 가지가 단 한 장의 문서에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?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오늘 우리는 꽤 복잡해 보이는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분해해주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우리가 샅샅이 뜯어볼 바로 그 원본 문서입니다. 언뜻 보면 그냥 1번부터 9번까지 쭉 나열된 단순한 시민의 의무 목록 같잖아요. 하지만 이 텍스트와 디자인을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층위와 정말 치밀하게 의도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. 이 단 한 장의 문서가 시민의 역할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 로드맵입니다. 이 9가지 항목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고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. 신앙과 시민의 의무, 법적이고 방어적인 의무,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,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적 책무. 이렇게 4가지 핵심 주제로 딱 나누어서 그 진짜 의도를 선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, 신앙과 시민의 의무, 그 철학적 기반부터 바로 살펴보죠. 문서에 어떤 구체적인 규칙들이 나오기 전에 맨 위를 한번 보실까요? 이 문서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핵심 전제가 있습니다. 국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위이며 우리는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.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자료는 아주 명시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신과 직접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왜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지, 그 이유에 엄청나게 강력한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전체 문서의 방향성을 꽉 잡아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종교적인 서론 바로 아래를 보면요. 이어지는 9가지 책임의 출처로 미국의 시민의 권리장전, 즉 더 시티즌스 알마낙을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. 신앙적인 당위성 위에 국가의 공식적이고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살짝 얹어서 아주 매끄럽게 현실적인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. 문서의 무게감이 확 달라지는 순간이죠. 자,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법적 및 방어적 의무, 즉 아주 엄격한 책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. 이 목록에서 아주 엄격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요구사항들만 따로 묶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. 1번 헌법 방어, 4번 법률 준수, 7번 세금 납부, 8번 배심원 의무, 그리고 9번 국가 방어.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보시면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안 지키면 정말 큰일 나는 것들이죠. 국가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단단하고 강제적인 뼈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, 즉 사회적 의무들을 살펴볼 텐데요. 여러분, 시민권이라는 게 꼭 그렇게 차갑고 딱딱한 법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. 2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, 5번 타인의 권리와 신념 존중, 그리고 6번 지역사회 참여를 한번 보세요. 사실 이런 것들은 안 지킨다고 해서 당장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진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해야 하잖아요. 바로 그런 자발적이고 부드러운 공동체적 의무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2가지 성격의 의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. 이 문서가 얼마나 균형 잡힌 구조를 가졌는지 확 와닿습니다. 세금 납부나 국방의 의무 같은 아주 엄격한 법적인 의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다른 한 축에는 지역사회 참여 같은 부드러운 공동체적 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. 결국 진정한 의미의 선한 시민이란 단순히 법만 칼같이 지킨다거나 마음씨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 사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4번째 주제입니다. 민주적 책무, 가장 강조된 책임인데요.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이 문서의 시각적 계층 구조에서 절대적인 정점을 차지하는 작성자가 정말이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. 바로 3번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것, 즉 투표입니다. 앞서 살펴본 엄격한 법적 의무와 부드러운 사회적 의무를 전부 다 아우르면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권리이자 의무로 이 투표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.
이것이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것은요. 문서에서 3번 항목 주변에 감싸고 있는 저 빛나는 테두리 효과를 한번 보세요. 작성들은 다른 어떤 항목에도 이런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주지 않았습니다. 오로지 이 투표라는 단 하나의 행위만이 나머지 8가지 책임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강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서의 시작은 신앙과 성경의 권위로 웅장하게 열었지만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행동하라고 등 떠미는 종착지는 다름 아닌 투표소라는 걸 아주 치밀하게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. 자, 이제 이 문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큰 그림이 보이시죠?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.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9가지 책임들을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? 개인의 신앙, 국가의 엄격한 법률, 내 이웃을 향한 따뜻한 공감,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투표라는 행위까지. 이 다양한 요소들이 여러분 각자의 시민으로서의 여정에서 어떤 식으로 교차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해 주세요. 그럼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.